오전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정우성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난스러운 여름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호자 제작 보고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길 씨. 네, 안녕하세요.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까지 계속 비도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밑에 지방도 사실 난리가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지금은 안 오고 있는데도 굉장히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그런 와중에 저희 영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성웅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굳은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도 영화 속 캐릭터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김준환 씨. 네, 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윤아 씨. 안녕하세요. 배우 박윤아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속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5분. 예. 보호자를 통해서 만나신 5분 무척 반갑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의상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블랙의 의상에 또 센터에서 박성웅 씨가 화이트 의상을 선보이면서 우리 감독님께서 저 색들을 섞은 색깔을 또 입고 와주셨어요. 모든 배우분들의 색깔을 내가 수용하겠다, 함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색을. 예. 좋습니다. 완벽한 지금 의상을 선보이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우성 감독님. 영화 보호자, 주연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실감이 안 나네요. 네, 실감이 안 나고 제작 보고회 오늘 제작 보고회 하지 잘하면 되지 그러고 왔는데 지금 이게 진짜 하는구나 이러면서 좀 막상 현장에 이렇게 여러분을 대면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어떤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질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또 두려움도 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가장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감독님.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인 만큼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텐데 일단 보호자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까 소개는 이제 어떤 스토리 구성을 갖고 있는 영화인지 잘 사회자분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출연 목적의 어떤 배우로서 제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출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 그리고 어디에서 봤을 법한 어떤 그런 영화 구조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내가 이 작품을 대할 때는 어떤 시선으로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던 영화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왔던 편안하면서도 정해져 있는 어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익숙한 스토리 안에서 그러면은 연출로서 뭔가 나의 색깔을 넣을 수 있는 어떤 큰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도전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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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라 불리는 핵에서 우진 역을 맡으셨는데 네. 보호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일단 정우성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으로서 하신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서 봤는데 처음엔 사실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나중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현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감독님 이미. 그리고 배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모든 현장에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쉽게 못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내가 그리고 조금도 쉴 틈이 없겠고. 쉴 틈이 없어. 근데 진짜 현장에서 나중에 우리 배우들도 그런 얘기를 해보겠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이게 선배님 입장에서의 감독님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숨막히는 이게 헌트 때하고는 또 다른 다른 느낌의 느낌.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 처음에 정우성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서 봤을 법한 되게 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다름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도 하셨었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캐릭터가 좀 제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캐릭터로 좀 묘사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감독님도 그런 쪽으로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이건 캐릭터를 여태까지 나왔었던 뭐 킬러 아니면 아까 얘기한 일명 세탁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물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인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제격이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아, 좋습니다. 이 김남길 씨한테도 도전적인 작품이고 보통 우리 정우성 씨가 늘 밥은 먹었어? 라고 묻는데 이번엔 시나리오는 읽었어? 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니 제가 읽고 바로 괜찮아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워낙 또 우성이 형을 또 사랑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성이 형의 영화 작품을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어서 이제 감독님으로 만난다는 게 좀 숨막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이 저에게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다 안다라는 네, 게 서로. 그 너무나도 저에게 좋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동료 배우인데 현장에서 그 모든 감정은 다 배제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어려운 대상 상대였죠. 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예. 자, 사실 김남길 씨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역시 또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로 박성웅 씨, 정우성 감독님과는 또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작품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쭐게요. 뭐 이유는 딱히 없었고 이제 정우성 감독이나 뭐 이정재 배우나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들은 20살 때부터 하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이 위치를 그렇게 지키고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근데 요번에 이제 보호자를 하면서 이게 진정한 갑을 관계구나 를 느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디렉션을 주시는데 손발을 다 묶어놓고 박 배우님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손 올리지 마세요. 아세요? 그래서 이거 안 이렇게 됩니다. 꽁꽁 묶인 상태에서 그래서 다 하면은 마지막에 꼭 마지막 테이크 때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그럼 전 또 그래요. 어차피 안 쓰실 거잖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디렉션을 주셨을 때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테일이요. 감독님이시구나. 그래서 응국 처음에 캐릭터 잡을 때 감독님이 처음에 이거 잡아줬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조금이라도 더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들 노력을 했는지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예. 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완성도는 결국 다 제 탓이군요. 탓이 아니라 덕이죠. 네. 덕입니다. 예. 자, 김준환 씨, 보호자 어떤 매력에 매료됐던 겁니까? 저도 사실 뭐 계속 그런 말씀 드려서 감독님 좀 너무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비트부터 해서 아, 너무 오랜 시간 네. 선배님을 사모하는 예. 팔 팬으로 한번 벌려보셨어요? 네. 팔 한번 벌려보셨어요? 친구들 만나면 했죠. 네. 하면서 했는데 그런 어떤 선배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함께 또 작품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기대가 됐었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성준이라는 캐릭터가 좀 뭔가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진짜 이제 촬영이 들어갔을 때도 감독님이랑 같이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좀 교류하고 함께. 예, 교류하면서 좀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예. 정말 팬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감독과 배우로 만난 그 따뜻했던 현장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윤아 씨. 박윤아 씨도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 여쭐게요. 저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 영화를
듣게 됐는데 딱 감독님 만나자마자 되게 무서웠었어요. 저는. 저는 키도 되게 엄청 크시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영화를 찍으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션 영화를 되게 찍고 싶어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되게 기다렸었는데 딱 이제 유나야 됐다 하고 나자마자 저희 엄마랑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제 춤을 췄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예, 줄게요. 사실은 그 배우 입장에서의 어떤 수역을 표현만 했다면은 좀 더 그럴싸한 액션, 좀 더 그럴싸한 통쾌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으로서 이 작품을 할 때 수역의 딜레마, 폭력이 가장 자연스러웠던 행위의 하나였던 이 사람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폭력이라는 행위, 단어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였을 때, 그리고 그 10년 전에 모든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액션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액션을 그냥 뭐 어떤 단순한 어떤 나의 아이를 찾기 위한 어떤 아버지의 분노로만 표현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딜레마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또 함께 찾아갔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딸을 찾기 위한 어떤 아빠의 무절제한 폭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성난 황소의 어떤 몸부림, 약간 이런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먼저 정우성 감독님이 아닌 이번에는 배우로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영화 보호자에서 연출뿐만이 아니라 빌런들의 타겟인 수역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역 어떤 인물인가요? 우유부단한 상황에 놓인 인물이죠.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삶을 평범함이라는 이제 단어 안에 놓고 그 삶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평범함이라는 삶도 막연한 거잖아요. 그걸 찾기도 힘든 거고.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자기 앞에 놓인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리액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 예전 방식, 자기 스스로의 방식대로는 절대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수역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막연한 어떤 리액션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렇죠. 또 10년 만에 출소를 한 그런 인물인데 사실 감독이자 배우로서 입장에 따라서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렉션을 또 주고 또 본인이 연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연기하셨나요? 수역이한테요? 네. 네. 수역이에게는 그 정배우라고 있어요. 액션 참 잘하는 배우 있잖아요. 네. 네. 너 액션 하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우유부단하면서 표현 잘해야 된다. 네. 그렇게 디렉션을 네. 주시고 수역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했나요, 그러면? 그 감독님의 디렉션에 굉장히 지금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감독님의 디렉션이 뭔가 이렇게 명확한 듯 하지만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 헤매기 바빴어요. 지금 뭐 다른 배우분들이 그랬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공감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우리 정우성 감독님이 또 배우로서 수역을 어떻게 표현해냈는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분 매 작품마다 인생캐를 갱신하는 분이죠. 김남길 씨. 네. 네. 작년에 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통해서 연기 대상을 수상했어요. 반년이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뵈서. 네. 예, 지금 다들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축하를 받고 있어요. 예. 자, 이번. 자, 이게 이번. 공식적인 자리인지 잠깐 깜빡할 뻔했어요. 이렇게. 자, 이번 보호자에서는 핵의사 우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네.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뭐 난리가 났어요. 혹시 반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긴 도른자 정말 찰떡이다. 네. 개 짖는 소리 듣고 영화가 보고 싶어진 건 처음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네. 세탁기 우진은 어떤 인물인가요? 말 그대로 세탁기라는 이제 킬러인데 전형적인 킬러에서 조금 벗어난 그 일반 킬러다 세탁기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춰졌을 때 이제 들어온 것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빨아주는 게 세탁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어떤 집단 단체에 이제 그런 더러운 일들을 온갖 이제 맡아가지고 해줬던 그런 킬러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 일반적이진 않은 킬러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예고편에서도 보고 캐릭터에서도 보여줬지만 그게 이제 일부러 조금 뭐 우리가 사이코적인거나 소시오패스나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그런 정의 안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감독님도 얘기하셔서 어디에도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천진난만한 그 순수함이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함과 잔혹함 잘 뭘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무서운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김남길 씨가 연기했던 악역과는 결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까지는 뭐 극악무도하고 좀 서늘한 그런 악역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굉장히 결이 달라서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다른 느낌을 좀 가지고 가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감독님한테 취하는 스탠스가 있거든요. 제가 뭡니까? 오직 이제 그냥 배우 선배님으로서 이제 정우성 선배님한테만 형한테만 보여주는 저의 스탠스가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많이 살려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연기가 어땠어요? 제 연기가 어땠어요가 아니라 이제 모니터에서 이제 감독님이 웃으시면 이건 됐어. 웃으시면 된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정도로 그런 오케이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따로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연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 개소리 잘 내요, 실제로. 실제로 네. 실제로도 이제 강아지 흉내를 예, 잘 내는. 아니 강아지 흉내를 잘 낸다라기보다 이제 그 캐릭터적으로 보였을 때는 이제 준하 씨가 얘기한 게 우리만의 우리 이제 윤하고 저하고만의 언어로 그건 이제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그 거절하는 방식을 그렇게 좀 아이스럽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저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그런 사람 정정혜 씨가 네 그게 캐릭터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소리다. 예, 완벽합니다. 자 다음으로 캐릭터 예고편에서 정말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던 박성웅 씨. 은국 정말 포스 심상치 않은데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원래 이제 보스예요. 원래 보스. 원래 보스인데 이제 제가 보스가 되기 위해서 수혁이 일을 처리하고 대신 들어갔다가 나온 건데 저는 이제 괜찮았어요. 그런데 얘가 자꾸만 지가 이제 불안하니까 가서 인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수혁을. 나는 원래 보스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수혁이는 옆에 두고 싶었는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니까 아쉬움은 있었지만 보내줄까? 그런데 얘가 계속 가가지고 깐죽대고 그래가지고 계속 김준하 씨 네.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다 자꾸. 작살나고 막 네네. 네. 거기까지. 예. 캐릭터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왜 변명을 하세요? 아니,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빌런을 제가 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하는 것마다 좀 난 이렇게 인상 깊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죠. 장발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 헤어스타일 누가 제안했는지. 제가 이제 먼저 장발에다가 수염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했는데 테스트 촬영하는 날 후회했어요. 우리 박성웅 씨는? 아니 반가발이어서 한 4시간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수 땡기고 막. 있죠. 하지만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그 장발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아주 뭐 새로운 모습이라서 이제 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배우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은국의 어떤 외피보다는 은국의 호흡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배우와의 타협점을 이제 원하는 어떤 룩을 나는 인정하고 하지만 현장에서 내가 꽁꽁 묶어야지. 그 헤어스타일을 보고 다짐을 하셨군요. 아니 진짜로 꽁꽁 이렇게 묶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잠깐 잊고 있었던 건데 감독님이 저 은국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서 그 다음이 사냥개들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게 보호자가 워밍업 수준 몸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좀 가볍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줘서 그게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사냥개들의 그 이름이 명길. 네. 명길이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정우성 감독님 덕분이다. 뭐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선과 악의 얼굴이 공존하는 배우죠. 우리 김준환 씨. 네, 지고지순한 짝사랑을 하는 레지던트 의사. 그리고 야망 남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직의 2인자로 돌아왔어요. 성준 어떤 인물이에요? 성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모두를 좀 힘든 상황으로 말하자면 몰고 가는. 근데 이제 이 조직에 어떻게 보면은 수역에 10년간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2인자가 돼 있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언제 내 자리를 또 뺏길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함 속에서 계속 불안함에 시달리는 그런 인물. 맞아요. 그 수역이 감옥에 가 있는 사이에 2인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역에 나오니까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인물을 표현을. 키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워낙 강력하니까 수역이. 워낙 예. 강력하시니까 사실 그 김준환 씨가 맡은 빌런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빌런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좀 본격적인 빌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좀 사실은 그렇죠. 이제 보호자 속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만나보기 힘든 인물들이기도 하고 그런 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맡았던 역할들은 조금 뭔가 자신을 감추고 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인물? 그런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맡은 성준이라는 역할은 조금은 솔직한 자기 모습을 거침없이 막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라서 또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네. 김준환 씨에게도 또 도전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이캐슬 여신강림 롱디. 정말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풋풋한 청춘의 얼굴을 그려왔던 우리 박윤아 씨. 최근 홍대 여신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제 폭탄을 만드는 폭탄 전문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진아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진아는 우진의 파트너이자 그 사제 폭탄 전문가를 맡고 있는데요. 일단 날뛰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우진이를 좀 잠재우고 좀 우진의 보호자 같은 느낌이 그냥 있어요. 엄마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우진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같이 날뛰고 그다음에 약간 좀 브레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둘 빌런들 중에 브레인이다. 둘 중에 제가 좀 브레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차갑고 털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브레인과 행동대장 2인조 빌런인데 예고편에서도 이제 잠깐 만나봤지만 오늘 지금 만나본 빌런 중에서는 조금 또 결이 다른 그런 빌런이 아닌가 싶어요. 쿨한 매력을 지녔어요. 진아 캐릭터 연기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일단 이런 캐릭터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대본을 봤을 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초반에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디션에 선발된 만큼 또 멋지게 이 캐릭터를 소화해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오디션으로 윤아 씨가 선발이 됐는데 선택한 이유. 그 윤아 씨가 갖고 있는 그 성향, 인간적인 성향, 개인적인 어떤 무덤덤한 말투, 저 보이스톤. 쿨한 모습. 네네. 진화는 어떻게 보면 글로 보면 굉장히 세고 뭔가 막 이렇게 돌출되는, 그리고 그 우진이를 딱 이렇게 뭔가 가스라이팅해서 이렇게 휘어잡고 가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강인한 캐릭터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다가갔거든요. 뭔가 이렇게 무덤덤하고 그 무덤덤하기 때문에 그 우진의 이 천진난만함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이 우진에게는 포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사제폭탄을 만들고 어떤 영화적 설정에 가득 이 사람을 감싸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것들 자체가 특별하거나 어떤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과시하는 행위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유나 씨가 이렇게 오디션 보는 룸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고 털털한 저 친구가 지금 오디션에 관심이 있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떨렸을 수 준비하고 있지만, 떨리고 예. 했는데 그런 본인의 속내와는 상관없이 비춰지는 저런 어떤 모습들이 더 좋았어요. 그 순간 이미 유나 씨는 정우성 감독님한테 압도가 된 상황이었는데 정우성 감독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쿨해 보이고 그 모습이 무덤덤해 보였기 때문에 또 진화할 수밖에 없었네요. 갑자기 그 캐스팅 과정 박유나 씨 얘기를 들으니까 감독님 궁금해요. 사실 김남길 씨도 그렇고 박성웅 씨도 그렇고 굉장히 친분이 있지만 첫 장편 영화 연출작이기 때문에 캐스팅에 있어서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왜 이 세 분이어야 했는지 캐스팅 과정. 일단 김남길 씨는 저랑 한 번도 같은 작품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럴 뻔한 적도 있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런데 김남길 씨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남길 씨가 이렇게 저 앞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거든요. 표현 방식들이 귀엽죠, 굉장히. 네네네. 예. 익살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김남길의 모습이 그 수혁이라는 어떤 수혁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둡고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덜어줄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김남길 배우가 딱 저에게는 원하는 어떤 우진의 모습이었죠. 근데 사실은 캐스팅을 하는 과정도 그런 어떤 사적인 친분 그리고 동료로서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요. 그럴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대본 시나리오를 보낼 때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굉장히 고민스럽죠. 고민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건 이제 사적 감정이 아닌 그냥 프로로서 각자 맡은 일에 그런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들면 같이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고 그냥 형이니까 형이 뭐 하는데 도와줘야지 이러면 온전한 의기투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과정 마음으로 접근을 캐스팅을 했고, 하셨고 네. 박성웅 씨는요? 성웅 씨 역시도 이제 사실은 성웅 씨가 그 사적인 마음에 행보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의리파잖아요. 우리 파죠. 절대 그 마음으로 이 작품에 들어오면 안 안 되는데 된다. 라는 생각으로 아예 저는 연락도 안 했고 저희 프로듀서 통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본인은 그 우성적이면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호탕한 어떤 사적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위한 어떤 그런 현장에서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또 입증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네. 그게 사실인가요? 원래 은국은 다른 배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네. 김남길이가 네. 형 무슨 소리야 나쁜 놈은 박성훈이지. 자, 이게 과연 와전이고 오해인지 아니면 아니, 저는 그렇게 아니요. 그 누군가의 한마디의 의견이 응국을 결정지을 수는 없죠. 왜냐면 좌지우지될 이제 수 없다. 그 피지컬적으로 저가 수역을 하는데 제가 신장이 있으니까 제 신장에 대응을 했을 때 대적할 만한. 대적할 만한 어떤 그런 피지컬적인 모습과 그리고 제 앞에 섰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약간 누를 수 있는 듯한 카리스마. 그런 이 카리스마의 배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박성웅 물론 이 씨. 주변에서도 그런 어떤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박성웅 씨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김준환 씨. 준하 씨는 제가 그 예전에 박열이라는 영화에 준하 씨가 출연했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을 하는데 저랑은 붙는 씬이 없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우연히 이제 준하 씨가 촬영한 준하 씨 캐릭터의 분량을 잠깐 봤는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는 뭘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같은 작품에서 나랑 마주치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이제 그 보호자를 연출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 캐릭터에는 무조건 이 배우한테 내가 무조건 러브콜을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그 러브콜은 박열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게 오늘 밝혀졌습니다.